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들이 너무너무 어려우십니다. 피로 파괴 쪽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마 이게 상당히 오래된, 참, 꽤 된 내용인데요. 25년 이상? 예, 25년 이상 된 일인데, 그 일본의 그 후쿠이현 쯔루가시에 있는 그 고속정식로라 해가지고요. 고속정식 원형로 몬주라고 해가지고, 2차계 나트륨 누설되는 바람에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켰었죠. 예. 현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차계 나트륨 누설된 원인을 이제 동경공업대학원의 이공학연구과 손희명남 박사님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를 이제 공개된 자료인데요. 야후 재팬에서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1990년 12월 8일에 쯔루가 시의 동력로 해결료 개발 사업단 동연이라 해가지고 줄임말로요. 고속 정식 원형로 몬주에서 배관의 온도 검출기 추출부로부터 2차계 나트륨이 누설되었습니다. 누설의 원인은 온도계 웰, 이 유체 진동에 피로 파괴되고 웰이 줄선된 결과였다. 나트륨 누설의 경보에 의해서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키고 배관부의 나트륨을 나트륨 저장 탱크로 이송하였다. 설계 규격의 불비에 의해 웰의 설계에 있어서 교호화라고 되는데 교호화에 의한 유동 직교 방향의 진동밖에 평가지 않았던 것이 피로 파괴 원인이다. 뒤에 이제 내용을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차계고요. 외부 차폐 건물 1차 주랭각계 나트륨이 있고 이제 이쪽 2차계인데요. 2차계 나트륨. 1차도 나트륨, 2차도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인데 여기 1차하고 2차 연결 1차에서 빠져나와서 2차계에 넘어가는 여기에서 누설이 됐습니다. 누설 개수고요. 이쪽에 터빈 발전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상세히 보시면 이제 1차계에서 경남전기에서 빠져나온 관통부에서 온도계 나트륨 누설 개수 돼가지고 나트륨 밑에 이제 흘러내려서 이렇게 오염된 상태죠. 오염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변 열경기 2차 개출구 배관이 이렇게 되고 나트륨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서 온도계에서 웰이 부러지는 바람에 온도계 쪽 센서 쪽으로 안에 있던 나트륨이 냉각제가 흘러나온 거죠. 장수 모습이고요. 이게 나트륨 그 온도계 파손된 온도계 웰과 나트륨을 경로해가지고 나트륨 내부입니다. 배관 내부인데요. 나트륨 흐름이 이렇게 흐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흐르고 온도계는 여기 굴곡이 돼 있고 이게 웰 그러니까 칼집이죠. 칼집이 껍데기가 이제 이렇게 부러진 겁니다. 피로 파괴돼가지고 요 사이로 나트륨이 누설된 온도계 요거 사이로요. 상부로. 그래서 이걸 이제 폴트 트리도 파괴 형태라든가 파괴 메커니즘의 프로세스에 의한 착안한 폴트 트리도 해가지고 보시면 누설사고 배관 온도 검출기 추출부인데 온도계 웰이 절선됐다는 거죠. 그러면 비시간 의존형이냐 시간 의존형이냐 시간 의존형이다. 그럼 응력 부식균이나 크리핀이나 기타냐 피로다. 저사이클이냐 고사이클이냐 고사이클 상당히 이제 장기간 보통 사이클 원 사이클 한번 그 어떤 반복 응력을 줬을 때 저사이클은 보통 10,000번 이하 고사이클은 10,000번 이상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유력 진동이다. 유체 진동이다. 그 다음에 교호화냐 대칭화냐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아까 교호화를 말씀드리잖아요. 교호화는 설계를 했는데 대칭화에 대해서는 설계를 못했다는 거죠. 대칭화가 원인이 돼가지고 진동이 생기고 고사이클 필요해서 절선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림이 이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온도계 웰의 진동에 의한 진폭과 유속에 관계해가지고 온도계 웰이 여기 있고요. 이제 배관이고 상부에서 위에서 이제 온도계가 꼽혀 있겠죠. 설치되어 있고요. 파손된 온도계 보시면 운전 중에 대칭화에 의한 항력 방향의 진동, 설계 시 교호화에 의한 진동만 고려했다. 이걸 교호화라고 이렇게 위치에서 이렇게 교호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화, 요 방향, 요 방향, 교차, 교대다, 뭐 그런 교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류라 보시면 돼요. 와류에 의한 온도계열 유력 진동의 이미지도 해가지고 유속과 진폭이 나와 있는데 이건 대칭화입니다. 대칭화. 그러니까 이것만 설계하고 대칭화에 대해서는
예측 완료로 할까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설계를 못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만의 와, 열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다면, 웰의 파면과 균열 진전 방향인데, 나트륨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 이제 단면, 파단면인데, 여기 이제 주균열, 해가지고 균열을 가다가, 부차균열을 여기서는 최종 파단 양력을 부차균열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부차균열 2개. 예, 균열 진전 됐다가 나중에 부러지는, 예, 피로파기죠. 계속. 이런 것들은 이제 비치 마크로 보면 되겠죠. 비치 마크로. 이렇게 이제 단면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좀 특이한 게 이제 SN 곡선이 있는데, SN 곡선 보시면 응력 진폭과 파단 반복수인데, 보통 탄속이나 저하 건강, 페라이트계는 이렇게 피로 한도, 피로 강도선이 있었잖아요. SN 곡선에서 이렇게 니은자였는데, 오스트나이트계는 이게 피로 한도 없이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오스트나이트계를 이렇게 피로 한도가 없는 걸로, 그래서 피로 한도 없다 보니까 낮은 응력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피로 파괴되더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또 오스트나이트도 마찬가지로 피로 한도가 있다고 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좀 이해를 해주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스트나이트는 우리가 페라이트계, 단감질 때문에 소르바이트 만든 것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스테인리스 강중에서 보면, 스테인리스 강 보시면요, 스테인리스 강 중에서 보시면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이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있어요. 페라이트계 S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나이트가 있고요. 오스트나이트계 STS가 있고, 그 다음에 마르텐 사이트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사이트계. 이게 경도, 그 다음에 인장강도 같이 비례하잖아요. 인장강도 비례하는데, 보시면, 자, 오스트나이트는 그 원래 페라이트보다 FCC니까 무르잖아요. 무른데 스테인리스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소, 중, 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라이트계가 더 작아요. 오스트나이트계가 이보다 또 큽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오스트나이트는 페라이트 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스트나이트 얘기는 뭐냐면, 페라이트는 그냥 페라이트계는 보시면, 얘는 페라이트계는 뭐냐면 13크롬입니다. 13크롬, 보통 13크롬강. 그러니까 탄소광에다가 13크롬만 들어가 있어요. 탄소광에다 13% 크롬강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뭐 탄소 해봐야 상당히 작습니다. 0. 탄소도 마찬가지로 뭐 탄소는 C는 한 0.15% 1% 정도 좀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나이트계를 보시면 보통 18,8이잖아요. 18크롬 8니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탄소 한 0.08 들어가 있고, 탄소 또 0.03도 있고, 그 다음에 탄소광 이렇게 섞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수한 오스트나이트는 페라이트보다 경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나이트에다가 크롬을 18%, 얘는 13%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니켈까지 집어넣으니까 얘들이 들어가서 어떤 고용 강화, 뭐 고용 강화를 할까요? 고용 강화 또는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쓸 때는 페라이트계가 오스트나이트보다 좀 작습니다. 여기 좀 약합니다. 근데 마르텐사이트, 당금질 뜨임해가지고 소르바이트를 만드는, 마르텐사이트를 만들면 장대기보다 큽니다. 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장도 보통 얼마냐? 보통 페라이트계 한 45 정도 된다면 인장도 45다. 그러면 이게 한 50, 한 54 정도 됩니다. 54 정도. 52나 52 정도? 대략 한 52 볼까요? 52인데, 마르텐사이트는 종류에 틀리지만 60에서 한 70, 한 80까지 가잖아요. 약간의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중 오스트나이트계.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탄소광이나 저하건강, 이건 페라이트계인데, 이제 이거는 탄소광 저하건강은 이제 주로 이제 쓰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근질 뜨임해가지고 마르텐사이트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페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페라이트계나 뭐 마르텐사이트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피로 한도가 있는데, 오스트나이트계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피로 한도가 없다. 그 얘기 뭐냐면, 일단 경도나 인정도는 얘보다 조금 높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오스트나이트다 보니까, 면심 구조다 보니까 중간에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 최신과 면심의 차이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제 BCC 페라이트 센터에 한 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애가 한 마리 중간에 박혀 있다 보니까 경도를 찍어도 이렇게 눌러도 안에 중간에 박혀 있기 때문에 경도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나이트계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밀하게 보이지만 요 중간에 피 있잖아요. 빈 공간 요거 때문에 어떤 경도를 찍으면 여기서 누르면 여기 이제 누르면 들어가죠. 쑥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예, 그래서 순수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좀 약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탄소광 저하금강은요 오스트라이트보다 경도가 인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마르텐 세트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급으로 보시면 돼요. 당근질 뜨임 했는 이 마르텐 세트기라 하는 것은 당근질 뜨임에서 소로바이트 만드는 게 일반적인 그 사용 마지막으로 일치를 있는 소로바이트니까요. 결국 마르텐 세트기는 소로바이트 보시면 돼요. 소로바이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오스트라이트다 보니까 경도가 낮고 무르기 때문에 오스트라이트에는 이렇게 피로한도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오스트라이트는 그래서 피로에 불리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다른 자료는 요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는 이렇게 오스트라이트 마찬가지로 피로한도가 있다 이렇게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오스트라이트는 약하다, 무르다. 예, 약하다. 그러니까 탄소광 저하건강 일반적으로 우리 페라이트계보다는 약하다는 거. 예, 보통 당근 뜨입에 쓰기 때문에 고장혈관 쪽으로 쓰기 때문에 얘는 일단 약하다는 것을 항상 약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특별히 이제 만약에 오버를라든가 어떤 우리가 장기간 쓸 때는 주기적으로 요거 비파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페라이트계는 탄소광 저하건강보다 오스트라이트계는 특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아까 온도계 외열처럼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적어는 좀 글씨가 작은데요. 설계 규격이 좀 잘못됐다. 칼만 와 여기 진동 방지 지침은 오래전부터 설계 규격에 들어가 있고 세계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아스메 규격에서는 1914년에 교호와 의한 이동 직교 방향 진동에 대해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Y열의 주파수는 작다 0.8배 원통의 고전정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91년에 대칭화에 의한 지금 대칭화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설계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대칭화에 의한 이동 방향 진동에 의해서 아스메 규격은 이를 추가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속 원통의 직경분의 유속은 작다 원통의 고전정수 이렇게 그래서 일본의 규격에서는 원통 방향 진동 규격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거죠. 누락. 그래서 외래 단차 형상의 응애 집중은 피로 파괴 원인이 된다. 응애 집중을 저감시키기 위해 상품 방향 크게 취할 필요가 있다. 외래 단차 형성에 대해서 설계 심사가 불비하였다. 이렇게 단차는 요거죠. 처음에 만들 때고 보시면 여기 단차 가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차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단면적이 줄어드는 요 단차 가공 여기 이게 알가공 라운드를 제대로 가공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공유 방법을 크게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처. 상계 원인에 대해서 하기 대처가 실행되었다. 최신의 기술 정보로의 반영 시스템의 확립과 설계규 정비, 그 다음에 설계 심사 수법의 개선, 설계 관리 강화 심사령의 수정이 있다. 대책. 설계규는 항상 수정하고 최신 기술 정보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1997의 동료는 동인두개 유력 진동 방지를 위한 설계 방침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베이스로 1998에 일본 기각기관 배관 내 원주상 구조물의 유력 진동 평가짐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대책까지 세운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좀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오토스트네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대신 이제 인장도 낮기 때문에 좀 내려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던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304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던 일단 이런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항상 오스트네이트는 무르고 피로에 좀 약하다는 거 그걸 항상 인식해 두시고 특별히 비파이 검사할 때는 오스트네이트를 좀 더 특별히 좀 신경 쓰시는데 대신에 자세히 안 붙기 때문에 MT는 안 되죠. 그래서 MT는 PT, UT 이렇게 되겠죠. UT 정도, MT는 안 됩니다. 자세히 안 붙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